경기에 예민한 것과 경기에 덜 예민한 것, 요거 사이의 상대 가격을 보시면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같이 좀 삽시다. 경제지표를 만들었던 사람들, 소위 그러니까 뭐 공급을 했던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 자체가 좀 올드하다, 예전 버전이다, 지금의 경기 사이클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이런 내구재 소비를 하다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잘 안 바꿔요, 텔레비전. 10년이 지나도. 근데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맛집 다니고 여행 다녀요. 사람들이 내구재 쓸 때의 경제 패턴하고 맛집 여행 다닐 때의 경제 패턴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자동차는 그렇죠. 내가 올해 바꿔야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져요. 야, 이러다가 나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자동차 야, 또 좀 더 타자. 이런 식으로 내구재는 경기 사이클의 수축 국민의 확장 국민에 따라서 경기 수축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구재 잘 안 바꿉니다. 좀 더 써요, 그냥. 지금 소비 패턴은 과거에 비해서 경기에 따른 부침이 굉장히 많이 약화돼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의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계속 고집을 하니 경제가 분석이 안 돼요. 소비에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제조업을 본 것이죠. 소비는 꾸준하고 이 제조업은 변동이 심하니까 제조업을 갖고 이 사람들도 열심히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움직일 것 같으면 자기들이 먼저 생산을 늘려요. 소비가 증가하기 전에 생산이 증가하는 패턴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축될 것 같으면 제조업자들이 생산을 먼저 줄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제조업자들을 보고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만 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경기 판단하면 경기가 안 나와요. 그나마 OECD 경기선행지수는 이거를 세상의 변화를 잘 반영을 최근에 시켰어요.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갖고 과거에 여기서 뺄끔 빼고 새로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꾸준하게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데이터를 참고해야지. 경제의 힘의 바탕이 되는 내수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를 제외시켜 놓고 경기 판단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죠. 특히 이제 GDP 가지고도 사실은 경기 판단하는 게 저는 착오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장률 목표를 맞춘다든지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건설 투자를 막 촉진을 시키고 정부가 이제 재정 투자를 해서 그 목표치를 맞추거든요. GDP를 조정하는 수단이 투자예요. 실제 경기의 흐름하고 경기 흐름의 바탕이 되는 소비의 힘하고 GDP의 어떤 흐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의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거죠. 새로운 방향의 생각이 세상과 바뀌었는데 좀 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을 좀 일을 못한다 싶어도 빨리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빨리빨리 내려놓고 사회적인 순환을 그게 뭐 죽는다 뭐 저기 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좀 삽시다. 순환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다양화 빨리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 경기 사이클을 나에게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구님, 이 경기 사이클을 일반인들은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 주식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럴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어떤 산업으로 접근을 해서 그 도착점이 이제 종목이 될 텐데 경기 사이클이 모든 산업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산업은 또 각 산업별로 산업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연한 신호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4차 산업이니 AI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면서 그걸 잠식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이게 어떤 뭔가 전환하는 걸 파악하는 게 차라리 더 쉬운 것 같아요. 일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커머디티 시장이나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어떤 자산은 경기에 둔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식 같으면 치약 칫솔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생활 필수품. 사람들이 뭐 경기 나쁘다고 치약 칫솔을 덜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정합니다. 자동차 경기 좋을 때 사람들이 사려고 하고 경기 나쁠 때는 미뤄요, 소비를. 이런 거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 경기 둔감한 거는 주가가 안 올라가지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 경기 둔감한 건 주가가 안 올라가지만 경기에 예민한 건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경기 둔감주하고 경기 민감주의 상대 가격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에도 경기에 둔감하게 움직이는 환이 있고, 가령 US 달러 뭐 글로벌 경제하고 크게 관련 없이 움직일 것 같죠. 이머징 통화, 이거는 글로벌 경제하고 아주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커머디티 시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귀금속이라는 게 있고 산업용 금속이 있습니다. 플래티넘이 또 분리된 게 있어요. 팔라디움이라고. 이것도 이제 은백색의 금 종류긴 한데 자동차 매연 이런 걸 잡는데 촉매제로 많이 쓰인대요. 산업용 금속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귀금속은 경기 좋을 때 사람들이 사고 경기 나쁠 때 안 사고 이러는 게 아니겠죠. 경기에 둔감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뭐 만기가 뭐 1년, 2년이 짧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묶여 있어요. 뭐 10년, 30년 이렇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중앙은행 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짧은 만기 국채는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 많이 움직이겠지만 회사채다 이러면 당연히 여기는 경기를 많이 타겠죠. 만기가 짧은 국채는 경기에 둔감하게 움직여요. 만기가 긴 국채는 경기 좀 좋아진다 싶으면 그냥 금리 올라갑니다. 경기 나빠진다 싶으면 그냥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합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면 경기에 둔감한 단기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장단기금리가 확대되겠죠.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당연히 단기금리는 빨리 떨어지고 단기금리는 늦게 떨어지면서 장단기금리 차가 축소 또는 이제 역전되기도 하고,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전체 가격 지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각각 경기에 예민한 것과 경기에 덜 예민한 것, 요거 사이의 상대 가격을 보시면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